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적어도 32조 가량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지 자동차 업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완성차 업체 이러면 5개잖아요. 여기에다가 트럭하고 버스까지 합치면 완성차 업체가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품업체는 1차, 2차, 3차에서 한 9천여 개 됩니다. 지금 여기가 아사 직전이에요. 아사 직전이에요. 수출이 돼야죠. 수출이 그야말로 절벽 상황에 다다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력산업입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1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은요, 충격파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일자리가 주구장창 나가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금을 한 10조 정도 들고 있다니까 당분간은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어떤 열림이 없으면, 계속 봉쇄가 계속된다면 자동차 시장은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한 거예요. 노조가 나서서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 철회하라 한다고 해서 철회할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실적이 박살났는데요. 수요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 대우버스 울산공장, 이게 자일 대우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우버스 울산공장은요, 현대 기아차 버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쌍벽. 예,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나름대로는요, 버스에서는 2인자 내지는 1인자예요. 그런데 이 버스 회사 울산공장이 폐쇄를 했다고 하면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한 축이, 그죠?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런데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작년 버스 판매량이 1991대예요. 1991대. 설비 규모로 보면 7,000대가량 생산할 수가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30%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 대우 상용차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공장 폐쇄해야 되겠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판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트남 공장에서. 당장 울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 600개가 날아갑니다. 일자리 600개가. 예. 일자리 600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우버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지금 이 구조조정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르노자동차, 일단요, 전국에 12개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명 일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서비스 센터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센터를 줄이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도 줄겠죠. 400명 중에 다른 직군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적게 줄일 수가 없어요. 르노 삼성 수출이 69%나 떨어졌습니다. 69%. 지금까지 르노 삼성 닛산의 로그 생산해 왔잖아. 연간 10만 대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물량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닛산 자동차는요, 한국에서 이제 철수까지 한다고 해요. 철수까지. 그렇게 되면요, 이게 서비스 센터를 구조조정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요. 결국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요.
아이고 여기는요 9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박살났어요. 상장된 부품사 80곳 중에서 53곳 66%가 매출이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그중에 36개 부품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무급휴직이나 휴직 희망퇴직은 이미 일상화된 데다가 타이어 업체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끝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쌍용 자동차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서비스 센터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든 살아나려고 하지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대우버스는 망한 거예요. 대우버스는 현대 기아자동차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우버스 이게 망했다니까요. 망해서 지금 사실은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충격을. 타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타죠. 타타 대우자동차라고 트럭을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망퇴직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만 대를 생산하는 타다 대우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50% 정도입니다. 50% 정도. 10,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5,265대만 생산했어요. 5,265대. 그러면 10,000대를 생산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지 그 공장이 버텨내거든요. 그런데 절반밖에 생산을 안 하면 이게 고정비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그럼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의 어떤 위기는요. 이제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 이 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력 산업의 붕괴라는 그런 최악의 현실로 다가올까 봐 진짜 겁납니다.